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입법, 예산, 또 대정부 견제를 통한 제도 개선, 정책 개선을 하다 보면 항상 국민 편익, 또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게 됩니다. 국민 편익, 비용 대비 효과 못지않게 현재와 과거를 발판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변함없는 가치는 인권과 생명, 환경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은 그러한 만큼 국가인권위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전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스스로의 인권을 스스로가 외치지 못하는 특수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지난 1년간 장애인 또 정신장애인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서 자료를 살펴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국가인권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진정사건은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유형을 들어보시고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9년 7월에 취임을 해서 그해 11월 달에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핵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정신장애인에게 자의입원이 아니고 타입원이 많다. 90% 이상 된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입퇴원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 한 번 들어가면 233일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높다는 거. 그리고 거기를 케어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정사건의 유형이 이제 가장 많은 게 입원, 비자의 입원의 문제였고요. 가혹, 폭력 사태,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단절, 또 퇴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한 내용을 여쭤보니까 이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복지부에게 이행 사항을 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들을 보면 진짜 국가 보고서 작성 및 권고, 또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 조사, 캠페인 이런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이 국가인권위의 특수성상 권고사항에 그칠지는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입원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은 이제 복지부에 공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제 정부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서 상정될 줄 알았는데 정부 개정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는 것 같고요.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법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1년 이상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는데 이것들이 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 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권 탄압 사태에 의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자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가 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2인 이상의 그 의사가 사인을 해야만 입원하는 경우는 또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인데요. 2인뿐만 아니라 3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권위의 역할이 단지 권고, 보고서,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그 비자의 입원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4가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셨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 걸 저희들이 좀 실무단에 말하면 검토 중인 걸로. 다음 주 초에 상정이 돼서 심의가 들어가는데요. 검토 중이시면 아니실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이 좀 반영되실 수 있도록 하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네. 그때 의견을 내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비자의 입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좀 교육이 부족하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또 인식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비자의 입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90% 가까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비자의 입원율이 의료기관만 하면 76%고 요양시설까지 하면 86%죠. 그 이유는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를 이제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는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지자체에 의한 경우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상 자의 입원으로 되어 있으면
퇴원을 맘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비자의 입원으로 바꿔서 입원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복지부에 권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인권위원회가 광역과 지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복지부 실무자들하고도 지금 정책 관계자 협의를 저희들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는 복지부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협력합니다. 예, 그 관계를 알고 있는데요. 네. 복지부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지역건강심의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인권위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소도 안 했고 보고한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기다리지만 마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인용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장하나 의원님. 네, 장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